2025년 6월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어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를 담았어요. 우선 그동안 법에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들이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 좀 해달라 했던 사업에 드디어 규제가 생긴 거죠.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 업종별 인허가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먼저 매매업과 중개업, 보관업은 인가제 대상인데 자기 돈으로 직접 코인을 사고 파는 매매업과 고객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중개업, 그리고 고객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보관업 사업자는 모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이 지금의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면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확보하고 정보보호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즉, 합법적 사업자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대형은행은 보관업에,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매매업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지갑관리나 자문, 일임 등은 등록제고 이 업무는 자기자본 1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요. 인가제 대상보다는 문턱이 낮다 보니 조금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나 전문 핀테크 업체들이 관심이 많을 거로 보여져요. 단순 주문 전송이나 투자 추천 같은 서비스는 신고제로 분류돼요.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나 자문사 같은 소규모 금융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죠.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선 비교적 규제가 까다로워요. 반드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100% 환불 준비금, 도산 방지 조치까지 갖춰야 하니까요. 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유독 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할까요? 다른 일반 코인이나 토큰은 투자나 단순 결제의 수단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지급 결제나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어요.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회계적으로 분리, 보관해야 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돼요. 특히 거래소나 은행처럼 고객 자산을 실제 취급하는 사업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죠. 처벌은 강력해지고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유사수신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의 벌금이 부과돼요.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넘길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거라고 해요. 자본시장법 못지않은 강도 높은 처벌로 투자자 보호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대목이죠. 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도입이 예정돼 있고 공포 3개월 뒤 기본 조항, 1년 뒤엔 인허가 조항이 시행된다고 해요. 기존 사업자는 유예기간 안에 신고만 하면 신속 전환이 가능해요. 관리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눠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정책을 총괄하고 민간 주도의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는 거래소 상장 심사, 시장 감시, 분쟁 조정 등을 맡게 돼요. 이번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제도화될지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